변수 i의 값을 해킹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i는 30이죠. 그리고 i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i는 30이 나올 거예요. 맞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i는 50이 나오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원래 쓰던 이런 방식을 쓰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면 i의 값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나온 이 녀석이 덮어쓰기 하는 거잖아요.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i는 50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i의 값을 바꿔라 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문제부터가 그 어렵다는 포인터의 시작인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지만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우선 우리가 컴퓨터 이 수업을 들으러 와서 뭐 이런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이거 문제 풀면서 실행 버튼을 많이 누를 거예요. 컨트롤 엔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내가 짠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건데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얘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쓴 이 지금 영어 또는 뭐 숫자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CPU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CPU가 얘를 보고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걔는 0이랑 1밖에 모르는 애인데.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얘는 언어가 맞나요? 과연? 사람들이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봐도 얘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만나서 뭐 인트메인 보이드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럼 얘는 사람 말이에요, 기계 말이에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CPU, 컴퓨터 입장에서도 얘는 기계 언어가 아니에요. 얘는 중간 언어입니다. 중간 언어. 자, 보세요. 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있다면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쓰는 언어고요. 컴퓨터가 쓰는 기계어예요. 자, 사람인 제가 컴퓨터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뭐 중국 여행을 가는데, 뭐 일본 여행을 가는데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중국어를 막 뭐 과외를 몇 달씩 받아서 중국어로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중국 여행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어 번역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들고 가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행 같은 거는. 그죠? 그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언제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죠? 당장 우리가 내일이라도 뭐 세계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가면 되니까 굳이 말을 안 배워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국 여행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어플 써서 간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더 잘 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좀 더 중국어 뭐 전공자라던가 중국 가서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재밌게 놀겠죠. 하지만 못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들고 가면 돼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어요. 뭐 기계어 말고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배제를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컴퓨터 CPU가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자, 얘를 중국어에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계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면은 이걸 외워서 써야겠네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는. 힘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게 번역기를 하나 만들자. 중간 언어예요, 중간 언어. 그래서 어떤 꼴이냐? 우리가 이 녀석한테 뭔가 말을 걸면은 얘는 기계어로 바꿔줘요. 이 과정이 있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컴파일이 뭔지 먼저 컴파일이라고 보시면 여기 뜻 보시면은 여기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초에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이 녀석이 컴파일러예요. 그죠? 다른 뭐 기계어로 번역하다. 이 녀석이 컴파일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녀석을 뜻하는 거예요. C 언어 컴파일러, 뭐 자바 컴파일러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언어인 이 녀석으로 뭔가 얘한테 갖다 주면은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 컴파일러는 얘를 한번 싹 읽어요. 그리고서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이걸 다 배울 수가 없으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맨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예 내가 C 언어에 대해서 전무하다, 뭐 지식이 아예 전무하다, 얘를 읽고서 과연 해석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이 녀석 기준에 맞춰서 써놔야 얘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해석본을 이런 식으로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컴파일러가 얘를 한번 싹 읽어 드리는데 우리가 이 녀석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게 애초에 필요해요. 메모리 몇 바이트 필요할까요? 맞춰보세요. 이 코드 지금 한 18번째 줄까지 있으니까 이만큼의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몇 바이트나 필요할까요?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얘도 모르겠어. 일단 얘는 4바이트잖아요. 적어도 최소 4바이트는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최소 4바이트는 필요한데 자,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해요?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운영체제가 해요. 여러분의 OS, 윈도우나 뭐 리눅스 등등, iOS 등 이런 거. 그 녀석들이 메모리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의 OS가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하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메인 함수는 메모리 국어를 합니다. 운영체제한테 가서 나 지금 메모리 이만큼 필요한데 메모리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운영체제가 이 메인 함수를 들여다보면은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4바이트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이런 printf 같은 함수는 배제하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60이다. 자, 이 메인 함수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변수만 보자면 8바이트죠. 어렵지 않아요. 8바이트예요. 4바이트 두 개니까요. 4바이트 총 두 개니까 8바이트인 거죠. 그죠?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면 이 메인 함수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4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니까 총 9바이트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4바이트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4바이트는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있는 공간에서 4바이트만큼 할당을 해주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다시 메모리가 필요하대요. 4바이트만큼. 이 메인 함수는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4바이트가 최소 4바이트가 필요한데 이 4바이트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있던 공간에서 4바이트만큼을 이 녀석이 차지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8번째 줄처럼 이렇게 변수를 변수 선언을 한다고 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4바이트 공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컴퓨터 살 때 램을 사잖아요. 내 램은 뭐 지금 내가 8바이트 다시 8기가를 내가 내 컴퓨터에 꽂았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램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죠? 내가 16기가짜리 꽂으면 좀 더 큰 램을 꼽은 거고 8기가짜리 꼽으면 좀 더 작은 램을 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이 프로그램이 엄청 커요. 8기가 이상이에요. 8기가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메모리보다 그러니까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한 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의 크기, 최대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공간이 있다면 이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메모리는 운영체제를 다시 이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를 찾아가는데 운영체제가 딱 봤을 때 여기 이 새로운 공간에다가 4바이트만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4바이트를 만들어서 이 녀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공간 중에서 4바이트만큼 얘한테 떼주는 거예요. 할당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막 억만장자라서 둔산동 일대 땅을 다 샀어요. 상황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둔산동 땅을 다 샀어요. 싹 다. 둔산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땅을 부동산가 다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둔산동이라는 공간이 생긴 게 아니죠. 그 땅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쓸 수 있도록 할당된 거죠. 내 명의로 할당이 된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인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i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크기는 4바이트이고요. 그 안에다가 30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운영체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i라는 변수 특정 공간을 하나 할당을 해줘요. 이 공간은 크기가 4바이트이고요. 별명이 i예요. 변수명 우리가 붙여놓은 변수명이 별명이에요. 이 안에다가 30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얘는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얘는 데시멀이니까 얘도 이제 0101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건데 자
i1이 있고요. i2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잠깐 지워놓고, 얘도 잠깐 지워놓고, i1. 저희가 지금 이런 기호를 썼어요. 얘는 뭐 흔히 아시는 AND 마크죠. AND 앰퍼샌드라고 합니다. 앰퍼샌드. 근데 이제부터 얘는 주소라고 읽으셔야 돼요. C 언어에서의 이 앰퍼샌드는 주소예요. 주소, 리얼 주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출력하고 싶은 건데, 보세요. 이것도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로 따져보면은 뭐 강원도 있고 경기도 있고 충청도 있고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행정구역 자체가, 그죠? 큰 단위로 나눠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뭐, 그죠? 여기 뭐 서울 있고, 이거를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메모리예요. 메모리는 행정 단위가 바이트 단위로 나뉩니다. 최소 행정 단위가 바이트예요. 바이트. 내 램이 뭐 80바이트다. 내 램이 80바이트짜리다. 그러면은 이 안에 공간은 80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지금 다 같은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80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80바이트. 왜냐면 1바이트당 한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이 분명 존재하고요. 두 번째 방이 존재하는데, 얘는 뭐 지금 이 방의 이름은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다 크기는 1바이트고요. 이 첫 번째 방의 주소는 0이에요. 첫 번째 방의 주소는 0이에요. 이 녀석의 주소는 0입니다. 두 번째 방의 주소는 1이에요. 옆방. 세 번째 방의 주소는 2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왔다면 이 방의 주소는 몇일까요? 방이 80개인데 끝방이면 79개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 80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했었어요. 지역 변수 기억나시나요?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지역 공간에서 만드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자, 이 지역 변수는 뭐야 이거? 지역 변수는 자, 보세요. 메모리를 제가 방금은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실은 이렇게 나뉩니다.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 지역이 있고요, 중간 지역이 있고요, 이 아래 지역이 있어요. 지금 이 아래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래 지역의 이름은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스택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하나하나씩 쌓아요. 이런 식으로 쌓으면서 방을 내어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대요. 그럼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메모리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메모리 할당을 랜덤하게 해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할당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리얼 주소를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놓고 앰퍼샌드 i1 i2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얘를 잘 볼게요. 보세요. 보이시죠? 앞에 보셔야 돼요. 이거 자 i1의 얘는 뭐라고요? 주소예요. i1의 주소 보이시죠? 자 i1, i2의 주소는 지금 어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죠. 이 위쪽이 0이에요. 방번호가 위로 갈수록 작아져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얘는 수가 딱 봐도 엄청 크죠. 그러면은 이 녀석들은 위쪽 지역에 살까요? 아래쪽 지역에 살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수가 크대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에 좀 더 가깝겠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0이잖아요. 점점 더 커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니까 아래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죠? 왜 아래쪽 지역인지 아시겠죠? 수가 커요. 일단 이 녀석의 리얼 주소는 굉장히 큽니다. 자 i1이랑 i2 중에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니까 i1이 먼저 더 만들어졌죠. i1이 더 먼저 만들어졌대요.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까지는 i에 다 똑같고요. 그죠? 이 앞은 다 똑같죠. i1이 더 크네요. 먼저 만들어진 거랑 얘가 더 큰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i1이 더 먼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밑에 쪽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스택 지역, 메모리 공간에 있어서 스택 지역인데 메모리 공간에 있어서 스택 지역 i1이 더 먼저 만들어졌고요. i2가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얘가 더 커요. 주소값 자체가 더 큽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얘네끼리의 차이는 4 차이 나요. 맞죠? 맞죠? 자 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i1 i2 저는 왜 이렇게 작성을 했을까요? 그죠? i1이 더 밑에 깔려 있잖아요. i1이 먼저 만들어져서 수가 더 큰 것만 봐도 이 밑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얘는 i1이고 얘는 i2예요. 얘가 좀 더 밑에 만들어진다는 거. 여기 이 보이는 주소는 이 맨 앞칸을 의미합니다. 맨 앞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96이고요 97, 98, 99예요. 그럼 이 96 전 칸은 뭐겠어요? 95, 94, 93, 92 맞죠? 제가 주소는 이 맨 앞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96이고요. 그거보다 95, 94, 93, 9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4칸을 그렸을까요, 저는?
자, 정리. I1이 먼저 만들어져서 밑에 깔렸고요. 그 다음에 I2가 만들어져서 그 위에 깔렸어요. 그 위에 쌓인 거죠. 스택된 거죠. 자, 그리고 차이가 4가 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I1과 I2는 4바이트짜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이 메모리 공간에서의 행정 단위는 바이트라 그랬잖아요. 1바이트라 그랬잖아요. 즉, 이 한 칸이 1바이트인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쇼트라고 바꾸면은, 이 둘의 주소값의 차이는 몇이 될까요? 간단해요. I1, I2. 설명이 좀 길어질 겁니다. 얘는 참고로 다시 열어서 쇼트예요. 둘 다 쇼트. 보이시나요? 이 차이 나죠. 왜? 왜? 지금 I1과 I2는 74랑 72네요. I1이 더 만들어졌으니까 74일 거고, 이 옆은 뭐예요? 75일 거고요. 얘는 뭐다? 73이고 얘는 72잖아요. 그죠? 74, 72 맞죠? 왜냐면 1바이트 1바이트 총 2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쇼트라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크기. 네, 여기서 한번 끊고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도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여러분이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메모리 관리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메모리 관리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고, 메모리는 총 이 위쪽 지역 그리고 중간 지역 그리고 이렇게 밑에 아래 지역이 있는데, 마지막 이 녀석의 이름은 뭐예요? 스택이고요. 스택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든 변수들은 어디 저장된다고요? 이렇게 만든 변수들은 스택에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꿔 말하면 이런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면 어디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택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메인 함수가 누굴 찾아간다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메인 함수는 메모리 관리를 하는 운영체제를 찾아가요. 운영체제가 이 녀석을 보고서 견적을 냅니다. 몇 바이트면 충분하겠구나 를 견적을 내는 건데, 자, 과연 운영체제가 이 녀석을 봤을 때 이 녀석이 필요한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사실 문제는 없는데, 자, 보세요. 왜 스택이냐? 자, 이게 어떤 도화지라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도화지인데, 이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코끼리를 그려달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되는 게, 이 중간에다가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게, 이유는 뭐냐면, 뭐 기타 등등 다른 그림들을 다 보세요.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도화지가 메모리입니다.
어떠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첫 번째, 랜덤하게 그림을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코끼리를 그려달래요. 그러면 얘는 어디든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덮어 쓰지 않는 이상, 원래 그렸던 그림에서 덮어 쓰지 않는 이상 배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이 작은 녀석들이 이 지금 그림들이 다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씩 다 프로그램들이에요. 작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이만한 엄청 커다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좀 애를 먹을 겁니다. 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공간은 지금 여기 뭐 이만큼 다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다 공간, 빈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면적으로만 따지면은 이 프로그램이 들어올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 랜덤하게 공간을 잡았기 때문에 이 커다란 프로그램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저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쌓아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전 그림들을. 그 다음에 갑자기 커다란 프로그램이 들어오겠대요.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죠? 얘는 그냥 뭐 이 위에 썼던 아니면 이 왼쪽에 썼던 크기를 좀만 줄일게요. 이렇게 들어오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는지. 그죠? 얘는 전체 면적으로 보나 지금 공간적으로 보나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랜덤하게 잡으면 어땠어요? 뭐 면적을 따지면은 들어갈 공간이 있지만 얘네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메모리들을 효율적으로 쌓아놨을 때 커다란 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랜덤하게 잡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요거 이해되시죠? 이 그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차곡차곡 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잖아요. 얘네끼리는. 그죠? 차곡차곡 옆에다가 붙여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던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 이거 숫자 왜 커요? 숫자가 왜 커요? 밑에 깔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밑에 깔리는 거예요. 즉 밑에 깔린다는 건 뭐예요? 이 그림으로 다시 보자면 이 아래 지역에 단다는 거죠. 윗 지역은 뭐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죠? 그리고 i1이 더 밑에 깔리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i1이 밑에 깔리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쌓는 건 잘 쌓아요. 쌓는 건 잘 쌓는데 뭐 전략이 없이 그냥 뭐 대충 중간쯤부터 쌓으면 되겠지 하시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얘에 있어서는. 이럴 바엔 뭐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아래다가 그냥 다 쌓아놓고 나중에 큰 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도록 아래에다가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택입니다. 맨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맨 밑에. 자, 좀 다른 설명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 지도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앞에 이름이 뭐더라?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어디죠? 여기구나. 은하수 네거리네요. 은하수 네거리. 지금 이 학원 바로 앞에 있는 거, 갤러리아 바로 앞에 있는 네거리 이름을 은하수 네거리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제가
여기가 만약에 그래 은하수 내거리라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럼 어디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죠? 은하수 내거리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이거랑 마땅한 게 안 보이네. 둔산로 220번 길 대덕대로 220번.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주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은하수 내거리, 그리고 대전 광역시 서구죠. 서구 대덕대로 220번 길. 얘랑 같다고 해볼게요. 이 주변에 마땅한 이런 지번이 없어서. 얘랑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얘네끼리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진짜 주소인가요? 얘는 이 행정구역상 진짜 리얼 주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얘네. 그죠? 얘는 진짜 주소에 대한 별명인 거죠. 해당 좌표에 대한 진짜 주소는 뭐예요? 이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약속 장소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야, 우리 은하수 내거리에서 보자 라고 하죠 보통. 또는 뭐 갤러리 앞에서 보자 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한테 말을 할 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0번 길에서 보자 라고는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사실 이렇게 주소를 알려줘도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소를 제가 보내요. 그럼 못 찾아오나요 이 친구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넘겨준 주소를 이렇게 검색하면 뭐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네이버 주소에다가 또는 뭐 구글 지도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근방의 지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친구한테 주소를 알려줄 때 여기로 와 라고 하는 이유는 편해서잖아요. 그죠? 본명이 너무 길죠. 본 리얼 주소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별명을 붙여놓고. 그쵸? 자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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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다른 지역으로 또는 해외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가 여기 있다면 이 근처에다가 이제 뭐 자취방을 얻으려고 해요. 이 근처에다가 내가 당장 여기다가 방을 구하겠다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실상으로 따져봤을 때 대학교가 여기니까 나는 여기다가 방 구할래를 못하는 이유는 모르잖아요. 이게 이 방이 비어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이 건물이 지금 내 조건과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보통 누구를 찾아가요? 뭐 근처에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공인중개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방이 2개 필요하고요.
뭐 이런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평짜리 방이 2개 필요한 거고요. 뭐, 뭐 4평짜리 방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일종의 얘는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4바이트짜리 큰 방 하나랑 2바이트짜리 작은 방 2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그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총 8평짜리 방을 줘야겠다 얘한테 라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학교가 뭐 여기 있어요. 학교가 여기 있고 이 위쪽 동네가 이제 주택가인데 당연히 뭐 그 공인중개사 업체가 저랑 사이가 안 좋지 않은 이상 방을 갑자기 뭐 여기다가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 있는 방을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대학교랑 가까운 방인 뭐 이쪽 라인을 보여주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스택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보통 이쪽 뭐 최대한 가까운 부분으로 잡아주겠지만 얘네들이 다 쓰고 있는 방이라면 그 다음 가까운 것인 뭐 이쪽 라인에서 잡아주겠죠. 그죠? 자, 보세요. 저는 일종의 이름을 붙이는 건데 진짜 이름은 이거예요. 진짜 이름. 이 i1, i2의 진짜 주소, 리얼 주소는 이겁니다. 리얼 주소예요. 주소예요, 주소. 심지어 값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이 메모리 관리를 할 때 알아서 이 녀석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요. 대신에 차이는 2로 일정하죠. 62, 60, 78, 76, 58, 56 이런 식으로. 그죠? 차이를 유지한 채로 수는 또 계속 커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이 i1, i2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걸 외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걸 외우고 싶으세요? 당연히 위에 거죠.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이 리얼 주소는 이 집원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붙여놓은 변수명이죠. 이건 우리 임의로 저희 지은 거잖아요. 얘는 i1, i2는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우기 싫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얘는 특정 공간에 대한 별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떤 주소에 대한 별명을 변수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해당 별명에 대한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거예요. 요거 앰퍼샌드 마크.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은 int i는 30이고 이 i 값을 출력했을 때 다시 i1 자, i 값을 출력했을 때 이거 또 이러네. i는 30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i는 30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별명이죠. 리얼 주소는 따로 있고 그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별명을 한번 더 부르고 그 안에다가 50을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돼요. 당연히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주소에 대한 별명으로 불러도 찾아올 수 있었듯이. 그죠? 근데 이걸 쓰지 말래요. 이걸 쓰지 말래요. 그래서 전략은 이래요. 전략은 이래요. 얘를 써야 돼요. 맞죠? 이걸 쓰지 말라 그러는 거니까 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알아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게 포인터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 P는 뭐냐면 얘는 지금 정수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트는 정수였잖아요. 그래서 i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P는 정수를 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뭐 어떤 마크가 있어요. 얘는 뭐 기호 이름은 에스터리스크인데 포인터 마크입니다. 포인터 마크. 이게 있으면 이 어떤 타입 뒤에 이런 게 나온다면 얘는 주소를 담는 변수가 될 거예요. 주소 전용 변수로 만들어준 겁니다. 얘는 뭐였어요? i의 주소예요. 맞죠? i의 주소 아까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p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p는 어떤 이제 뭐 4평짜리 뭐 방 인트 공간 주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인트 뭐 쇼트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있는 이상 p는 주소를 담을 거예요. i의 리얼 주소가 어디 들어간다? p에 들어간다 라는 건데 출력을 해보자면 p 얘는 ld입니다. ld 롱 p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i의 리얼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매칭을 잘 시켜 보셔야 돼요. 지금 i라는 별명이 하나 있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i의 리얼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수 내거리에서 보자라고 안 하고 이렇게 대덕대로 220번 길에서 보자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i라는 말을 안 써도 i의 리얼 주소를 알아내면은 야 여기로 가서 이 안에 있는 값 좀 바꿔봐 하면은 그 값은 실제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 i가 가리키는 공간에 대한 값이 바뀌겠죠. 그죠? 자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냈어요. 저는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자 어떻게 보면 P는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 중이에요? 뭘 갖고 있어요? P는? P 안에 뭐 있어요? P 안에 지금 i의 주소가 있죠. P는 50 해버리면 뭐예요? 얘를 50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주소값 자체를 바꾸겠다? 50은 작은 수인데? 그럼 이 위에 있겠네요? 이 위쪽에 있겠네요. 50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간의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50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P가 i의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표현은 P가 i를 가리키고 있다. P가 뭐 i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P가 원래는 여길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에스터리스크, 그러니까 포인터를 다시 붙이면 얘는 뭐냐면 얘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다. 고의 의미예요. 고. 가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얘는 다른 거예요. 얘랑 다른 겁니다. 이 변수 앞에 이렇게 포인터 마크가 찍혀 있다면 가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P는 i의 주소죠. i의 주소로 가면 뭐가 나와요? 4평짜리 땅이 나올 거고요. 거기 원래 뭐가 들어있어요? 30이 들어있고요. 그 공간에다가 50을 넣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값은 50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영체제가 얘를 보고 4평짜리 땅이 필요하구나 해서 적절한 4바이트짜리 공간을 이 밑에다가 할당을 시켜주고 이 변수랑 연결을 해준다는 거. 이 변수랑 연결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 공간의 주소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의 리얼 네임이 i가 아닌 거죠. 이건 i가 아닌 거죠. 얘 실제 주소는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메모리상의 주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공간이랑 i랑 매칭을 시켜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에 대한 별명을 i로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이 공간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30을 넣고 있는 거죠. 지금 어비언이 리얼 주소가 있어요. 그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게 뭐예요? 이거 %i,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게 %i입니다. 자, 근데 이 주소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주소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고 주소 전용 변수에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P는 주소 전용 변수가 아니라 뭐예요? int 4바이트짜리 정수를 담는 변수죠.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타입 뒤에다가 포인터 마크를 찍어줘야 P는 주소 전용 변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i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포인터 마크는 뭐였어요? 가다 라는 뜻이었어요. 가다. 그래서 얘는 P로 가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P로 가다. P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세요. P에는 지금 뭐 있어요? i의 주소죠. 바꿔 써도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i의 주소대로 가면 뭐가 나와요? i가 나와요. 자, 이게 헷갈릴 거예요. 잘 보세요. i의 주소대로 가는데 왜 i가 나오냐? 제가 철순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철순의 집의 주소를 저는 알고 있어요. 철순의 주소대로 가다. 그럼 뭐가 나와요? 제가 철순의 집의 주소를 네이버 지도에 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철순의 집이 나오잖아요. 거기로 가면 철수가 뭐 나와서 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만 딸랑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얘네 집 주소대로 가면은 뭐가 나온다? 얘네 집이 나온다. 즉 이거랑 얘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철순의 주소대로 간다. 철순의 집.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주소예요. 맞죠? 리얼 주소. 얘는 뭐였어요? 앞에 이렇게 붙이면 가다였죠. 리얼 주소대로 가면 뭐가 나와요? 그냥 그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다시 말해서 원래 이렇게 써 있었죠. P로 가면 뭐가 나온다? P로 가면, 바꿔서 말하면 I의 주소대로 가면 I가 나온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랑 차이가 없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랑 얘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 하지 말라는 이거 이렇게 값을 바꾸면 값이 바뀌나요? 바뀌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건 뭐예요? 은하수 네거리랑 비슷한 거죠. 별명대로 불러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I의 주소로 가서 바꾼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리얼 주소를 알아내서 거기로 간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리얼 주소를 P에다가 담고 있으니까 P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다예요. 친구한테 야 일로 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려줄 테니까 여기로 와 하는 거예요. 그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 자, 이걸 굳이 왜 쓰는지는 지금 일단은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얘를 통해서 이 앰퍼샌드 마크를 통해서 리얼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얘는 뭐예요? 그 알아낸 주소를 잠깐 보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그 주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이 내용 이용해서 어디 갔냐? 이 내용 이용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